우리 석유공사에 묻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거짓말 투성이라는 게 무슨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석유공사에서 하나도 안 해줘서 우리 보좌진들이 날밤 새워가면서 과거 자료를 뒤지고 정부 포털 뒤져서 찾아낸 자료로 석유공사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습니다. PPT1부터 띄워주세요. PPT1은 액트지오의 분석을 검증한 해외 자문단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기밀이라고 자료 제출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정부 공개 포털에 이미 공개된 자료임을 우리 보좌진들이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PPT2를 보면 우리가 석유공사에 출장 보고서, 미국에 간 출장 보고서, 용역사 미팅 결과 등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원 안보, 영업 기밀이라며 자료를 안 주더니 23년 국정감사에 저렇게 버젓이 나왔습니다. PPT 5번까지 보여주세요. 3번, 4번까지, 4번, 5번까지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PPT 5번 뒤, 우리 구흥모 팀장님. 예.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 본인이 작성했죠? 예, 같이. 예, 양심에 따라서 거짓 없이 작성한 자료 맞죠? 맞습니다. 구흥모 팀장이 데이비드 모리 교수 제자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구흥모 팀장님 올라리오 부교수하고 같이 공동 논문 저자했죠? 작성했죠? 그렇습니다. 모리 교수하고 아브레우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하고 대학 동문인 거 알죠? 빨리 대답하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공동 논문 저자였던 거 알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모리 교수하고 올라리오 부교수가 140억 배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액트지오의 분석을 검증한 석유공사의 해외 자문단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자원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대학 동문이면서 그리고 교수와 제자 사이이면서 공동 논문 저자인 사람들,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 충돌이 의심가는 정황인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출정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출장을 하는데 석유공사와 미팅을 위해서 베이커 휴즈에서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등 전문가 5명이, 할리버튼에서는 지구과학, 석유 시스템 분석, 천공 전문가 6명이 나왔어요. 이때 맨 밑에 보면 액트지오는 꼴랑 1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 40조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은 다 떨어졌는데 1인 기업 액트지오가 이 계약을 따냅니다. 누가 봐도 의심 가는 계약 아닙니까? 이걸 보면 국민들이 잘했네, 계약 잘했네 칭찬하실까요? 자, 세 번째 거짓말로 넘어갑니다. 우드사이드의 합병 때문에 철수했다고 우리 산업부나 석유공사가 그동안 설명해 왔는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PPT 6번, 7번 보여주세요. 석유공사에서 작성한 법률 자문 의뢰서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했다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왜 거짓말 쳤어요? 왜 합병 때문에 철수했다고 거짓말 쳤어요? 예,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리스크. 됐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 거짓말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 때문에 법인 자격이 박탈되어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의 최남우 차관은 세금 체납을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알게 된 뒤에 취한 조치가 뭐가 있어요? 없죠? 예, 특별히 없습니다. 계약상 저희들이 자, 하나 더 넘겨서 됐어요.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됐어요. 없습니다. 가만 계세요. 입찰 무효. 자, 이 조항이 석유공사하고 체결할 때 그 지명 경쟁 입찰을 할 때 안내서를 발행하는데 여기 입찰 무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회사의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법적 대표자가 아니거나 원래 입찰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치하지 않았죠? 예, 조달팀에 의하면 자, 이것이 들어보세요. 입찰을 들어보세요. 지원하는데 계약 무효라든가 취소한에 발주처를 속인 죄를 물어서 경고 또는 계약 금액을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액트지오에 대한 더 큰 특혜가 또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액트지오가 계약 체결한 후에 3개월 후에 연구 용역 수행 중에 연구 용역 계약을 변경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연구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당초 계약서상에 액트지오의 계약 불이행을 대비해서 계약 이행 보증을 발행토록 되어 있는데 액트지오가 계약 이행 보증 발행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해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인 조합원의 유한 책임 회사라는 이유로 보증 불가 통보를 하는 것인데, 즉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그걸 발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이게 그래서 업계에 물어봤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1인 기업은 부실하고 수준이 낮고 위험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이런 보증을 안 해준답니다. 계약이행 보증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액트지오가 당시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이행 보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액트지오가 계약이행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를 주기는커녕 석유공사에서 계약서를 변경해 줍니다. 액트지오에 대한 어떠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퍼포먼스 본드나 뱅크 개런티 등 계약이행 보증을 발행해서 석유공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퍼포먼스 개런티로 아무런 법적 효능이 없는 각서 수준에 불과한 퍼포먼스 개런티로 바꿔줘요. 자, 이 퍼포먼스 개런티의 문제는 위험을 보험사나 은행이 보증해주지 않아서 그 계약의 당사자가 그 부담을 다 갖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석유공사가 다 뒤집어 써요.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다 업계에 물어봤어요. 자, 이런 위험 부담을 석유공사가 대신 부담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 왜 석유공사가 뒤집어 쓰는 거죠? 먼저 용역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계약상에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문제 없었다고 들어보세요. 받아야 할 의무가 없기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서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들으세요, 팀장. 수도해 주세요. 뭘 지금 답변을 최소한 답변을 들어야죠. 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예. 답변 기회를 따로 드릴 테니까 계속 들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세요. 방해 때문에 도저히 질의를 할 수가 없네. 5초. 아니요, 30초. 방금 5초인데 뭘 지금 3초인데 5초지. 30초. 간사라고 해. 초단위가 안 돼. 예? 초단위가 안 돼. 1분 넣어가지고 30초 되면 끄라고.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계약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구웅모, 아브레우, 모릭 교수 등등의 이 석유 카르텔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짜고 친 고스톱에 대해서 내년 예산, 시추 예산 506억을 올렸던데요. 이거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에서는 그 예산 일단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액트지오에 자, 우리 구홍모 팀장님, 제가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의 답변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개런티 레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받아야 하는 15%보다 더 많은 개런티를 하도록 20%로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가 그 공사 내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팀에 협상하여서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토라는 사람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거기에서 교과서와 또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전혀 업무적으로나 연구적으로나 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23년도 종합평가를 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UT 오스틴에서 제가 그 데이빗 모릭이라는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제가 추천하고 저희 지도 교수라는 것을 다 부서에서 공유한 후에 그들이 함께 여러 전문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공사의 절차에 따라서 위인 정결 규정에 따라서 자문단으로 선정한 것이지 제가 뭐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아니면 그분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을 저희들의 그 자문단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전문가들이 텍사스 대학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당신의 우리 팀장님의 지도 교수와 그 지도 교수와 대학 동문자와 그 논문 공저자와 그리고 만나서 일단 모릭 교수하고 비토 교수는 대학 동문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데이비드 모릭하고 올라빈 교수 만났죠? 예?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예. 아니 간사님이니까 뭐 좀 해. 다 있어. 예, 우리 김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